세계인들은 80% 이상이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만성 질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혈액의 건강 상태와 혈액순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혈액순환이라는 것은 내가 먹은 음식대로 내 몸이 바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아침부터 쌀밥 위주의 식사를 하거나 또 빵이나 우유를 드시는 것보다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요. 우리 몸에 필요한 9대 영양소가 다 공급이 되면서 아침에 활동하기 좋은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모든 질병은 사실 하나의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세포 기능 장애입니다. 세포의 기능 장애가 일어남으로써 온몸의 오장육부의 기능이 망가지게 되고 또 전신의 질환으로 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세포의 기능 장애를 정상으로 복구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암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해지면서 바로 암은 무산소 호흡을 한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암세포라는 것은요, 세포가 당연히 공급받아야 되는 산소와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내 몸의 정상세포가 이상세포로 바뀐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포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의 대부분은 바로 피가 오염이 돼 있고 또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3대 질환을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는데요. 바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입니다. 지방이 있다거나 당분이 그대로 남아있다거나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피가 건강한 영양소와 또 산소만 잘 공급을 해도 우리 온몸에 뇌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영양을 잘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세포에 어떻게 하면 산소와 영양소를 골고루 잘 공급할까? 또 혈액순환에 문제가 없게 피를 맑게 할까? 이 부분에 신경을 쓰면 됩니다. 성장기에 비해서 나이가 들수록 건강하게 가는 측면보다는 노화와 질병에 취약하기가 쉽습니다. 아이들은 굉장히 탱탱하고 효소도 풍부한 이런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나이가 점점 먹을수록 질병 상태가 될수록 침도 잘 안 나온다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 기능들이 탄력을 잃어가게 됩니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의 또 공통점으로는 혈관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지나가는 통로가 혈관이잖아요. 당분도 많고 지방도 많고 또 여러 독소들, 첨가물들이 혈관을 지나가게 되면 혈관벽에 여러 충돌을 일으키면서 혈관벽에 상처가 납니다. 우리 몸은 상처난 것을 그대로 두지 않고 복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염증이 생기고 활성산소가 많은 환경이 계속 지속이 될 때 혈관에 문제가 생긴 질병이 바로 동맥경화입니다. 경화라는 것은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죠. 모든 조직은 말랑말랑하고 탄력이 있는 것이 건강한 상태입니다. 딱딱하게 굳어지고 탄력을 잃을수록 모든 기능들이 혈액순환부터 시작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나이가 든다는 것은 온몸의 신진대사가 좀 떨어지고 혈관의 탄력도 떨어지고 혈액에도 지방이나 당분이나 점성이 증가하는 형태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나이에 맞는 건강법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혈액순환이라는 것은 내가 먹은 음식대로 내 몸이 바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좋은 식습관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운동을 통해서도 심폐기능에 도움이 되고 근육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운동이라는 것은 몸에 영양을 공급해준 이후에 몸의 움직임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우리 몸에 영양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영양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강한 바른 식사법이 중요합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 하나만 여러분들이 가지셔도 혈액순환, 또 온몸의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쌀밥 위주의 식사를 하거나 또 빵이나 우유를 드시는 것보다 혈액의 건강 상태를 빠르게 바꿀 수 있는 아침 과일 식사법입니다. 혈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만 마셔도 바로 반영이 됩니다.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혈액 상태도 지방이 많은 상태로 바뀌고요. 빠르게 혈당을 올리는 정제 탄수화물만 드셔도 혈당의 상태가 바로 바뀌게 됩니다. 아침에 밥이나 빵이나 어떤 우유 같은 소화효소를 막 자극하고 에너지를 막 사용해서 소화시켜야 되는 음식보다는 가벼운 식사, 수분 위주의 간단한 식사가 좋습니다. 아침에 드시는 음식으로 과일 500g 정도를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요. 적절한 수분과 적절한 에너지원 그리고 식이섬유까지 우리 몸에 필요한 무려 9대 영양소가 다 공급이 되면서 아침에 또 활동하기 좋은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과일 식사는 체하거나 또 문제 과식하고
과식하거나 췌장에 무리를 주는 식사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식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다른 것보다 좀 과일을 드시면 혈액의 상태도 맑아지고 또 세포에 좋은 영양소도 충분히 공급이 되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추천을 꼭 드립니다. 점심과 저녁에는 저는 이걸 꼭 드시라고 많이 강조를 드리는 편입니다. 바로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 되는 좋은 기름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지혈증이나 콜레스테롤을 조절하기 위해서 약을 또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오랜 기간 동안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는 약물을 드시게 될 경우 대부분의 2차 질환으로 또 다른 증상이 생깁니다. 바로 혈관 기능 장애입니다. 세포를 포함한 모든 조직과 또 혈관 안에는 이중 지질막이라는 것이 있어서 콜레스테롤이나 또 인지질 같은 성분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지방 하면 왠지 살찌거나 혈관을 막는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지방 음식을 굉장히 좀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완전한 채식만 하시는 분들의 경우 지방이 들어있는 음식을 간과하기가 쉬운데요. 좋은 기름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좋은 기름은 식물성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견과류나 아마씨유 이런 거에 들어있고 또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 들깨가루, 또 코코넛 오일 이런 것들을 제가 추천을 꼭 드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식단으로 알려진 지중해 식단을 보면 반드시 올리브 오일과 채소들을 볶아서 충분하게 기름을 많이 먹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메가3가 풍부한 이 식사인데요.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 되면서 온몸에 있는 염증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의 비율이 1:1에서 1:4 정도까지는 건강한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염증이 있는 자가면역 질환이나 또 암 환자들의 이런 상태를 보면 1:20이나 1:50, 1:100까지 오메가6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자나 길에서 파는 그런 음식들, 튀긴 음식들은 오메가6를 굉장히 늘려줍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꽃등심 같은 지방이 많이 있는 고기류입니다. 소가 자라는 환경도 옥수수에 들어있는 오메가6를 많이 먹게 되고 이 소에서의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약 1:100 정도로 굉장히 무너져 있습니다. 옥수수 사료로 자란 소의 고기를 먹을 때는 염증이 많이 있는 소고기를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염증을 조절하고 세포막을 튼튼하고 혈관에 탄력을 주기 위해서는 좋은 식물성 기름, 올리브유나 들기름, 또 코코넛 오일이나 견과류 같은 이런 음식들을 반드시 드시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저는 반드시 올리브유, 들기름을 이용한 채소 볶음을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 끼 정도 집에서 식사를 할 때가 있잖아요. 올리브유, 들기름을 활용한 당근이나 청경채나 양배추 같은 이 채소들을 반드시 좀 볶아서 꼭 드시도록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럴 경우에는 바로 견과류 섭취입니다. 늘 채소볶음을 만들어 먹기는 쉽지 않은데요. 우리가 견과류는 굉장히 먹기가 쉽잖아요. 30g에서 한 50g 정도를 간식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좋은 기름이 몸에 들어와야 반드시 세포와 또 염증 예방에 도움이 되니까요. 견과류 섭취, 또 들기름, 올리브유, 채소볶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꼭 실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혈관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는 여러 성분 중에 당독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이 당분이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당분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나친 당분이 단백질과 뭉치거나 지방과 뭉쳤을 때 당독소라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당독소는 내가 음식을 먹어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당독소가 많은 음식들이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치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킨은 닭고기에 튀김옷을 입혀서 또 한번 튀긴 거잖아요. 이 과정에서 당독소가 만들어집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의 음식을 과식하게 될 때도 당독소가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과식하는 습관이 나쁜 이유는 몸에 독소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라고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혈액순환과 혈관을 젊게 만들어주는 생활습관으로는 3가지 정도를 추천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복식호흡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냥 숨을 쉬면요, 이 횡격막 위인 흉식호흡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흉식호흡을 하게 될 경우에는 온몸 곳곳에 산소 공급이 적게 될 수가 있습니다. 복식호흡을 통해서 우리 온몸에 말초혈관까지 공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암세포도 제가 무산소 호흡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몸에 산소
산소가 좀 결핍되지 않도록, 산소가 잘 공급되도록 복식호흡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트레칭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생각하면 걷기, 달리기, 그리고 근력 운동, 유지의 운동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온몸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만이 아니고 유연성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장육부, 장기가 있고 뼈로 보호를 하고 나서 근육으로 감싸고 있는데요. 근데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만 하게 되면 오장육부를 감싸고 있는 그런 잔 근육이 유연해지기보다는 근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근육만 좀 강화가 되기 쉽습니다. 폐를 감싸는 흉곽이나 복강을 감싸는 이런 근육들은 유연하게 만드는 스트레칭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좋은 습관으로 스트레칭 습관을 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좋은 물의 섭취입니다. 사람의 몸은 70% 수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물이 공급이 돼야만 온몸의 기능들이 제대로 잘 유지가 됩니다. 좋은 물이라 하면 저는 깨끗하고 좋은 미네랄도 들어있는 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해질 대사의 균형만 잘 잡혀도 세포 기능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돌아갑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음료수를 하루에 많이 마셔 하면서 물을 많이 먹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데요. 또 커피를 많이 드시는 분들도 이런 물들은 사실 건강한 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 좋은 수분을 잘 공급하는 습관, 하루에 건강한 물을 꼭 6잔 이상씩 마셔주는 좋은 습관을 가지시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도 역시 혈관의 탄력, 혈관의 건강 상태가 중요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 두 가지를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의 원료가 된다는 점입니다. 모든 세포들은 세포 자체로도 건강해야 하고 세포와 세포끼리의 결합도 튼튼해야 됩니다. 세포 사이에 틈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로 장누수 증후군인데요. 바로 세포끼리의 결합이 약해졌을 때 일어나는 증상입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포끼리의 결합이 튼튼해지게 만드는 콜라겐이 잘 합성이 돼야만 혈관 탄력이 좋아집니다. 두 번째로는 아르기닌인데요. 아르기닌은 남성들의 영양제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바로 혈관의 NO라는 산화질소를 늘려서 혈관 탄력성을 증가시키는 성분입니다. 혈관에 산화질소가 부족하게 될 경우에 혈관 탄력이 떨어지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산화질소를 공급하는 영양 성분이 바로 아르기닌입니다. 음식으로는 견과류 정도에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나 견과류, 저는 이거 두 가지를 크게 열매라고 하는데요. 하루에 꼭 열매씩을 드신다라면 영양 성분들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환경이 안 돼서 열매를 너무 드시지 못할 때는 이런 성분이 들어있는 고품질의 좋은 영양제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건강의 기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저는 세포 건강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포는 아주 미묘한 굉장히 복잡한 생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고 오래 살기 위한 한 가지, 나의 세포 건강 상태, 오늘 드신 음식이 나의 세포 건강에 충분한 영양이 공급됐는지, 혹여나 독소를 먹은 것은 아닌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